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유아 영어 학원의 월 평균 학원비가 100만 원을 넘고 비싼 곳은 21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남성이 집안일을 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5분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 가사 분담률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0년 후 0%대로 떨어질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아기가 덥다고 옷을 입히지 않고 벗겨놓는다면 예민한 아기 피부엔 좋지 않습니다. 땀 흡수가 잘 되지 않아 외려 자극이 될 수 있는데요. 얇고 부드러운 면 소재의 여름 옷을 입혀주시고 아기가 눕는 자리에 땀 흡수가 잘 되는 천을 자주 교환하면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서울 지역 유아 영어학원의 월 평균 학원비가 100만 원을 넘고 비싼 곳은 21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 평균 총 학원비는 약 103만 원으로 연간 1,236만 원에 달했습니다. 가장 비싼 송파 A학원의 연간 학원비는 2,600여만 원으로 4년제 대학 등록금 평균의 3.9배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성들 사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영구 생리컵이 늦어도 8월에는 국내 출시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생리컵 수입업체 한 곳이 제출한 수입허가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 중이며 조만간 정식 수입 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생리컵은 인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낼 수 있는 실리콘 재질의 여성용품입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당 2만 원에서 4만 원대로 저렴하다는 장점 덕에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대중화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이 집안일을 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5분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 가사 분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의 맞벌이는 OECD 평균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한국에서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중 맞벌이를 하는 비중은 29.4%로 집계됐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은 58.5%로 맞벌이 부모는 우리나라의 2배 수준입니다. 한국 맞벌이 부모 중에는 20.6%만 모두 전일제인 반면 OECD 내 대부분 국가는 전일제 맞벌이 부부가 42%에 이르렀고 전일제 시간제 부모는 한국이 8.8%, OECD 평균이 16.6%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맞벌이하는 부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남성의 낮은 가사 분담률과도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남성의 가사 분담률은 16.5%로 OECD 평균인 33.6%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45분으로 1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덴마크와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남성의 가사 분담률이 40%를 웃돌고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등도 30% 중반대 수준이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낮은 꼴찌 수준입니다. 주 50시간 이상이라는 장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취미와 수면 시간 등 여가 시간이 적은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엄마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아빠의 적극적인 가사 참여와 더불어 장시간의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일종입니다. 전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의 2에서 7%가 이 병에 걸리는데 출혈을 동반한 설사가 주요 증상입니다.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지는 증상을 함께 보이며 심하면 경련이 일거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1982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됐는데 아직도 미국에서는 연간 10,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이 병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인보다는 노약자를 비롯해 발열이나 출혈성 설사가 있는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다면 발병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입니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 기능이 크게 망가지거나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어 위험합니다.
아직 적절한 예방법 및 치료법은 없으며 신장 기능이 손상된 경우 지속적으로 투석과 수혈을 해줘야 합니다. 사망률은 발생 환자의 5에서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햄버거병은 고기를 잘 익히지 않고 먹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 또는 오염된 야채 등을 섭취할 때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입니다. 피해자 측이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상황입니다. 맥도날드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면서도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진상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실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0년 후 0%대로 떨어질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은퇴 시기 연장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빠르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중은 2015년 기준 1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16.8%에 비해 낮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기대 수명은 OECD 평균을 넘어섰기에 2년 뒤엔 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노동 공급이 줄고 노동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6년 0.4%까지 성장률이 하락하고 그 이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은퇴 시기를 5년 늦추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며 노동 생산성을 유지하는 종합대책을 사용하면 2026년 경제 성장률 1.6% 등 적어도 1%대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면 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퇴 시기를 한 5년 정도 지연시킨다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을 어느 정도 둔화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정책만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재발 여파로 계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4일 기준 계란 한 판 가격은 평균 8,000원, 최고가는 만원에 육박합니다. 한 판에 5,000원대이던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올 초 계란값을 잡기 위해 미국산 계란 등을 수입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태국산 계란 97만 개를 수입했습니다. 판매용 태국산 계란 수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국에서 온 계란 한 판 가격은 5,000원 안팎으로 국산 계란의 절반 수준입니다. 찐가란도 없고 특이한 냄새도 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합니다. 향후에 전량에 대한 혐물 검사와 서류 검사가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식약처 검사가 합격이 되고 검역과 검사가 합격이 되면 이 계란은 시중에 유통이 됩니다. 최근 대한양계협회도 전국 산란계 농가의 협조를 받아 산지 계란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AI 발생 후 특란 가격이 한 개당 110원에서 194원까지 치솟았다며 자발적으로 10원 내린 184원에 출하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 계란값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화에 효과가 있겠지만은 수입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용 마리수가 부족하고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계란 가격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 6일 대한민국 헌정회에서 새로운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유용태 헌정회 회장, 문희 헌정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양승조 남인순 국회의원, 신경식 육아방송 회장을 비롯한 헌정회 원로와 각계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유용태 헌정회 회장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이자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문희헌정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산부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전 국민적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정책이 앞선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국민들이 모두가 아이를 사랑하고 산모를 사랑하는 국민운동을 같이 펼치지 않으면 이것이 뿌리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예산 주고 정책 주고 한다 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운동을 이걸 승화시키는 운동을 지금부터 우리가 불을 지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정부와 협업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나온 고견들을 저출산 정책에 반영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첫 번째 발제는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저출산 극복의 마지막 기회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 30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단 결혼과 출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된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함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제는 신손문 단국대 의대 교수가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출산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신 교수는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고위험 임신부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임신부 등록제를 통한 전국적 임신 출산 지원 체계 구축, 체계적인 건강 검진을 통한 소아 청소년기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자사 조혜진 이사장은 저출산으로 폐교된 초등학교의 통계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짚으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가정의 자녀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인숙 산부인과학회 저출산대책위원장은 안전한 출산 환경을 위한 출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날 나온 의견들이 향후 정책을 입안할 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토론회는 육아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속속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전기안전, 우리 아이 위해 앞장서요 편입니다.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구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강경자입니다. 요즘 아이 키우시기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키우시는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된 대답을 들을 수 있지요. 어머니들의 답변 속에 긍정적 의도를 보면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구가 그만큼 강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힘들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안 된다는 것이기도 하죠. 신생아기일 때는 자녀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었는데 자녀가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엄마가 아이와 싸움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합니다. 이 말은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나도 아이도 모두 행복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리더로 키우고 싶은 욕구는 모든 부모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의 행복한 멋진 리더로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더는 어떤 사람을 말하지요? 과거에는 리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힘이 센 사람, 목소리 크고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죠. 리더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과 능력이 균형을 이룬 사람을 말합니다. 즉, 사람도 좋고 실력도 있는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사람을 말하지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 그들의 선한 마음을 끌어내는 힘이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교육부가 인성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인성은 습관화된 마음과 행동을 말하며 창의성은 멋진 성과를 낳는 새로운 생각과 방법을 말합니다. 인성을 기반으로 지혜롭게 창의성을 개발하면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리더십은 창의와 인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자신과 다른 사람을 믿고 따르며 이끕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면서 사람들과 협력하여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더 구체화시켜서 말해보면요. 믿고 따르고 본받아 행동하는 순종 리더십, 자신의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할 줄 아는 셀프 리더십,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섬김 리더십, 더 좋게 변화시키는 변환 리더십, 이렇게 4가지 리더십을 모두 발휘하는 리더를 참 리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이런 리더십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앞에 인성이 습관화된 마음과 행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성이 바른 사람은 좋은 습관을 넘어 멋진 습관을 지녔답니다. 좋은 습관은 나만 좋은 습관이고요. 멋진 습관은 나와 남이 다 좋은 습관을 말합니다. 그럼 멋진 습관을 생각해 볼까요? 웃는 습관, 인사하는 습관, 배려하는 습관, 경청하는 습관, 약속, 정직, 인내, 협력, 감사하는 습관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인성 구인입니다. 그럼 이런 습관은 언제 길러질까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속담처럼 영유아기 때에 몸에 익혀진 것이 죽을 때까지 가므로 영유아기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 멋진 리더로 키우려면 우선 어떤 습관이 길러져야 할까요? 오늘 아주 중요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습관의 기초를 이루는 자제력을 키우는 습관, Stop, Think, Do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우선 멈추고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 후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머시멜로우 실험 다 아시죠? 미국의 한 대학에서 4살에서 6살 아이들에게 머시멜로우를 하나 주고 선생님이 20분 후에 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는 친구는 하나 더 줄게 하고 방을 나갑니다. 평균 3명 중 2명은 그것을 못 참고 먹어버리고 나머지 1명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을 15년 후에 사후조사를 해보았더니 먹지 않았던 아이는 공부도 잘하여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친구 관계도 원만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머시멜로우를 먹었던 아이는 학업 성적이 안 좋고 대학도 포기하는 아이가 많았으며 친구 관계와도 문제를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욕구 충족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자제력이 부족했던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하면 우선 스탑, 멈추고 think, 생각하여 그중 제일 좋은 결과를 예측하고 선택하여 do,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입니다. 일명 STD, 자기조절력 훈련인데요. 부모와 아이 모두 매일매일 활용하여 습관화시켜야 효과적이며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아이에게 본보기가 되어질 때 효과는 몇 배나 더 커집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 늘 부모는 아이들 앞에 모델링이 되셔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하며 성장하지요. 여러분은 내 자녀가 나의 어떤 습관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위의 습관을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멋진 영리더로 성장시키는 데 공헌하는 멋진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청색 빛이 발산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청색광은 생체 리듬을 깨트려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색광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의 뇌 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필요할 때 지혜롭게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